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속보, 정부, 서울 과천 등 5곳 빼고 규제지역 전면 해제, 인천, 세종도 빗장 풀려. 아침에 지금 속보로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2023년 주택시장 전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틀에서 좀 그림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속보, 정부, 서울 과천 등 5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인천, 세종도 빗장 풀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풀립니다. 서울, 과천, 성남, 그리고 하남, 광명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산,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투과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31곳을 해제를 했습니다. 조정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은 그 지역은 다주택자도 이제 대출이 되는데, 하지만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두 담대를 허용하겠다. 대신 LTV는 50%로 단일화하겠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를 했고, 규제지역 내 LTV 50%로 상향 단일화를 시키고, 서민 실수요자는 최대 6억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하겠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LTV 10포인트가 완화된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아주 부동산 지금 규제들이 다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LTV가 70%로 완화가 되고, 대신에 DSR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은 많은 아마 대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동산 완화와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그게 이제 같이 부딪히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또 다시 한번 부동산이 꿈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매주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추경은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완화하겠다. 과감히 다 해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수요자 규제는 완전히 다 완화해버리겠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2월 1일부터 이제 허용이 됩니다.
아울러 규제 지역 내에서 지역별 주택 가격별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로 상향하게 돼서 단일화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3차 부동산 관계장관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1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담대 허용,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내 시가 10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 구입 목적은 주담대는 금지되어 있다. 현재는.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상으로 LTV는 50%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규제 지역 내 지역별 주택 가격별 LTV도 완화가 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그리고 규제 지역 주택 가격별로 차등 조정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비규제 지역 내에서 70%, 규제 지역 내에서는 20에서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 지역 60%, 규제 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규제 지역이 다 완화가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해서는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 9억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시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에서 2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LTV 우대를 20% 정도 단일화 해가지고 최대 LTV를 70%로 허용한다. 그래서 이번에 큰 골자는 일단 수도권에 있는 주변부 핵심 과천, 광명, 서울 이 정도만 빼고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다 과감히 해제를 했고 대출을 이제 완화해 주는 게 큰 축입니다. 근데 대출은 아무튼 지금 금리 때문에 아직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만 향후에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가 되면 또다시 한번 꿈틀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매주 분석을 하자. 이게 큰 틀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국의 부동산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국은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28, 매매는 전세는 마이너스 0.31, 서울도 마이너스 0.3으로 하락폭이 아주 큽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전세도 마이너스 0.36에서 마이너스 0.41로 계속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41, 전세도 마이너스 0.33에서 마이너스 0.52로 이렇게 지금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 거래도 안 되고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규제를 다 완화하는, 다 해제하는, 부동산 규제를 다 해제하는 그런 대책들을 좀 쏟아내는 겁니다. 수도권 5개 광역시 전국 보면 매매 가격이 계속 이렇게 우하향 역대급 좀 기울기로 꺼지고 있죠. 그래서 요 좀 꺼지는 거를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꺼지는 걸 이렇게 좀 낮춰보겠다. 지금 이런 지금 계산인데 당분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전국이 마이너스 0.28, 경기가 마이너스 0.41로 경기도가 가장 크죠. 그래서 경기도 지역을 지금 다 해제를 지금 해준 겁니다. 규제 지역을 다 해제를 한 겁니다. 인천이 마이너스 0.39, 대전이 마이너스 0.35,
서울도 마이너스 0.3. 와, 진짜 엄청납니다. 하락폭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규제를 좀 이제 완화해주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락이 이 시장 경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매매 서울 같은 경우에 전주 대비 마이너스 0.3이죠. 하락폭이 큰 곳이 성북 마이너스 0.6, 성동 마이너스 0.59, 송파 마이너스 0.51. 송파는 강남과 그죠? 강동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하락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규제 해제가 규제 지역이 좀 해제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매 경기 인천을 보면 경기는 마이너스 0.41, 인천도 마이너스 0.39 하락폭이 이렇게 큽니다. 그 중에서 경기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 김포 마이너스 0.78, 화성 마이너스 0.73, 오산 마이너스 0.62, 고양 마이너스 0.71, 수원, 장안고 마이너스 0.6. 엄청나죠. 하락폭이 주간인데도 거의 한 일주에 1%씩 빠진다고 생각해보면 48주니까 1년이면 50%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엄청난 거죠. 전국 전세 가격 변화를 봐도 전세도 마이너스 지금 0.31로 전세 하락도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전국 마이너스 0.31, 5개 광역시 마이너스 0.21, 수도권 마이너스 0.46. 전세값이 하락하면 아파트 매매값도 지금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마이너스 0.31에 경기 서울이 마이너스 0.52, 마이너스 0.41로 가장 크죠. 하락폭이. 인천 마이너스 0.36. 나머지 전국이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전국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다 해제하는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하는 그런 대책을 발표하고 대출도 완화해주는 그런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전세가격 서울 전세가격 변동은 마이너스 0.41 중에서 큰 지역이 성북, 양천, 송파 거의 뭐 마이너스 1%대죠. 그리고 인천, 경기는 마이너스 0.52, 인천도 마이너스 0.36인데 김포, 고양, 의정부, 용인, 기흥, 안산 거의 다 마이너스 1%대입니다. 전세값도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역전세가 아마 많이 날 것 같은데 참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 종양지수는 100보다 많으면은 매수자가 많은 건데 그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 경기 11, 인천 8입니다. 매도자만 엄청 많다는 얘기죠. 지금 절대 집 사면 안 됩니다. 이게 당분간 계속 갈 겁니다. 이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걸 봐야 됩니다. 이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5개 강력지 매수우위 지수도 주간 추이를 보면 지금 다 10 언더로 가 있습니다. 그죠? 10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부 다 우하향하면서 이게 이렇게 꺾이는 시점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이제 좀 공급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망을 좀 볼 건데요. 보면은 2022년 인허가는 2021년보다 16% 감소한 46만 호, 23년에는 이보다 7% 더 감소한 43만 호 수준으로 예상이 되지만 집값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분양 물량 역시 2022년 30만 호, 2023년에는 25만 호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금리가 워낙 지금 높아지고 있고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어서 집값은 아마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가격 전망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매매 가격은 지방에서 어려움이 확대되어서 연간 1.8% 하락할 것이고 23년에는 이보다 더 확대된 2.5%.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후반기 때 4, 4분기에
전국적으로는 1.1%, 수도권은 1.2%, 그래서 연간 수도권은 2.5%, 전체 전국은 1.8% 좀 하락하는 걸 예상하고 있고, 2022년에 내년에는 거의 한 2.5%에서 3% 사이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 요 중간에 아마 완화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할지 좀 봐야 됩니다. 맺은 말입니다. 어느 시골에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갈 형편도 안 되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사진술을 배워 사진기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진술에 관한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문서를 받은 서점 직원은 실수로 사진술에 대한 책 대신에 발성법에 관한 책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너무 가난해서 그 책을 되돌려 보낼 만한 우송료도 없어 반송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소년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잘못 받은 책이라도 읽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발성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성악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성악가 찰스 베카시란 분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지금 노인 처지가 어쩔 수 없는 처지지만 그 처지에 놓인 그 처지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